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이자입니다. 자코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죠? 거의 5개월? 네. 5개월 6개월 만에 다시 녹음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반년이네요. 그동안 시간 무슨 일이 빠르다. 있었던 건가요?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그죠. 그 6개월 동안에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오고 뭐 레노베이션 하고 뭐 그러느라고 녹음을 전혀 하지 못했었죠.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면은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한 기념으로 네. 저기 팟빵에 네. 댓글 되게 길게 써주신 분 계세요. 그래요? 네, 내 전화기 어디 갔지? 그거 열어봐봐. 그거 되게 컴백하면 네. 요거 먼저 읽고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지 5개월이 지났네요. 어이구. 1월 4일에 남긴 거예요. 1월 4일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와, 신년에. 네,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이후로 업로드를 못했어.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댓글 남기는 것 같네요. 우연히 뉴욕 노가리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타고 넘어와서 엘리원도까지 애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가고 제대 후 복학할 때까지 등하교를 할 때나 밤늦게까지 과제를 할 때마다 항상 엘리원독 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했었네요. 에피소드마다 유학, 직장생활 등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버텨나가시는 멤버분들, 게스트분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하고 뉴욕에 대한 동경까지 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로 언제나 뉴욕 여행을 적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어느덧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운 좋게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어느 때나 인턴 끝났을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그치. 어느 때나 저의 곁에서 어쩔 때는 친구처럼 교수님처럼 친한 동네 어른처럼 계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턴에서 최종 합격해서 엘리원독을 들으면서 뉴욕 여행 인증샷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엘리원독 멤버분들, 게스트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1월 5일에 두두두 둠칫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되게 감동적이다. 네. 그러게. 네. 와. 이게 팟캐스트는 이게 뉴스처럼 이렇게 실시간 뭐 그거랑은 좀 동떨어지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 이렇게 항상 찾아 들으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듣게 되는데 그 의지를 갖고 이렇게 찾아서 들어주시고 거기다 이런 것까지. 답글까지 달아주시고. 아니 되게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같이 하셨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네, 같이 어느덧 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덧 졸업하고 이제 인턴 같이 늙어가는 거죠. 금방 온다 우리 나이. 뭔가 어디 있으면 대장 내시경 해야 되고. 아니 인턴 생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정직원으로 채용되는지도 궁금하고 업데이트 주세요. 뉴욕 여행 오시면 또 업데이트 뵙고 주시면 싶네요. 이번 크리스마스쯤에 소개를. 그렇지 우리는 1년 단위로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셔서 그 만약에 이제 사진 같은 거 남겨주시고 태그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같이 마팔해주면서 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것도 재밌죠. 네, 그렇게 소통하는 그 청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맞아요. 분들이 듣는지. 그냥 왜 우리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청취자 만나면 왜 들어요? 따져 막. 내가 어저께였다. 어저께 링크드인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금요일 날? 아 그래요?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네, 그 우리 사무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디자인 회사를 하나 멀지를 한 게 있어요. 네.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 회사 안으로 이제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랑 저랑 멘토하고 멘티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줌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멘토 멘티가 다른 브랜치까지 하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세럴라이시어도 상관없어요. 멘토 하는데 목소리가 나시니까 아니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라스트 네임이 한국 이름인데 내가 섣불리 한국말로 못 물어보겠는 거야. 회사니까. 그죠, 네. 그쵸. 한참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한국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나랑 같이 멘토하고 멘티가 이렇게 페어가 돼가지고 했던 사람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스튜디오인데 나랑 멘토 멘티를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다는 거야. 오, 그 전에요? 근데 신청한 이유가 청취자였어. 오. 그래가지고 한번 도케님하고 한번 얘기 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전화번호 뭐야? 그래 하고 되지 뭐. 저기 인스타에서 DM 날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회사 이메일은 내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개인 계정만 알지. 그래가지고 나랑 멘토 멘티로 페어된 그 친구한테 내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회사 이메일을 물어봐가지고 그걸 링크드인에서 찾아가지고 링크드인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 되면은 언제 한번 자기랑은 페어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고. 아니 저기 인포 다 ENW 지메일로 이메일 보내면 되는데 왜 어렵게 회사 이메일에서 그러니까. 어렵게 찾아서 그것도 링크드인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고. 인포다 안 ENW. 아니 안 근데 그래도 되는데. 청취자인 모르고 멘티인데 막 그 꼰대 있잖아요. 네가 잘 되는 마음. 아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가 잘 되면 꼰대질 당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왜 거기 사무실이 그 필라델피아 그 필리 지역에서는 꽤나 좀 규모가 있었던 설계 사무실인데 뭐 파트너들이 나이가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하향세를 걸으면서 규모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판 거거든요. 우리 회사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외국인으로 실무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좁은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역을 좀 메트로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거지 개인적으로. 뉴욕에서 일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뉴욕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하여간 알고 봤더니 그런 청취자분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저기 뭐야 지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퍼로 많이 와요. 뉴욕으로 뉴욕 가고 싶어서 정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셀을 아직 안 했고 이러면 한 번쯤 자기가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서 이렇게 잘 와요. 그러니까 진짜 기회만 있으면 why not? 네, 그리고 오면 근데 뉴욕 프로젝트 안 하고 이제 그치. 와갖고 필라델피아 프로젝트 하고 이제 그런 현실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시간이 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어저께 저한테 얘기 안 했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청취자분 그 일이 있었던 게 혹시 1월 7일 이쯤 아니에요? 내가 다음 방송 때 얘기해야지 이러고 석 달 묶여놨다가 아니야 4월 27일 날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청취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우리도 나눠주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저 제일 먼저 이 백그라운드 바뀐 것부터 잠깐 얘기하시죠. 여기요. 네. 여기 저희 지금 레노베이션 하고 있는 집에 리빙룸이에요. 거실이라고 하죠. 네. 도케님 뭔가 보스 같아요. 네. 화면이 전체 풀샷이 약간 그 얼굴만 여기
그 몽달 귀신이라고 그러나 배경이 네. 시커멓고 얼굴 아직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스튜디오를 하려고 하는 베이스먼트가 그러니까 지하실이 네.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지금 1층인 여기 거실에서 리빙룸에서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은 한 몇 % 됐다고 해야 되죠? 한 70%? 자꾸 퍼센트로 나한테 묻지 마세요. 미안해요. 나 자꾸 이게 자꾸 직업병이 타고난 나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그 저기야. 대문도 좀 달려야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 자꾸 대박. 집 보여줄 때 손님들한테 어. 1 to 10?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넘버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처음 딱 집 보여주고 오늘 본 집이 기준이 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고 다음부터 막 대략 한 집이 한 70%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네, 그러죠. 근데 인테리어만. 인테리어만. 근데 그래서 보통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면 반 됐다 싶을 때가 시작하는 시점이더라고요. 맞아. 시작이 느낌이. 반이다, 반. 그러니까 아니, 시작이 반이 아니라 반쯤 되면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끝나고 보면은. 그쵸.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에 집에서 이사를 나와가지고 그 잠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집을 공사하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가지고 호텔에서 대략 한 7주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7주. 호텔에서 호텔에서 5가족과 초코까지 6가족이 7주 동안 그때 호텔에서 생각나네요. 살고요. 각 집마다 빨래를 하러 제가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빨래터 안악내처럼. 네. 니자님하고 자코님네 집에 가서도 빨래 많이 하고 니워크. 네, 니워크 가가지고서는 낮에 일해야 되면은 일도 하고 그때 너무 고마웠죠. 좋았어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그게 뭐야? 그 사실 그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하긴 전에 그랬죠. 그래갖고 네. 원래 이 집을 나중에 쓰시려고 그랬었는데 네. 천천히 잘 고쳐갖고 예쁘게 해야지 그랬는데 고침과 동시에 그죠. 이사를 와버리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죠. 그냥 네. 그랬는데 저희도 집을 고치려고 부시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너무너무 썩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그 집 고치는 계정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너무 썩어가지고 정말 뼈대만 남기고 1층과 2층은 다 그렇게 부셔가지고 다시 안에부터 다시 메꾸고 전기선도 다시 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졌고 도깨님도 뼈대만 남으시네. 네. 도깨 씨는 다시 대략 붙여야 되는데 못 붙이고 도깨 씨는 대략 한 10kg 정도 빠졌나요? 그 정도 그 정도 빠지고. 와.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온 거는 정말 2023년 1월 1일 날 들어왔어요. 아 그렇던가? 네. 오, 그렇구나. 아무 밥도 못 하고 빨래도 못 하고 그냥 약간 오피스. 캠핑 왔죠? 그죠. 캠핑 네. 이 안에서 제가 캠핑하시죠. 쓰는 오피스의 그 밑에 온돌 같은 거를 깔아놨는데 거기에다가 5명에서 쭈루룩 침낭이 안에 들어가서 그 저희 놀이매트 빌려가서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부터 들어와서 대략 한 2월 중순부터 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엌이 세팅이 돼서 2월 중순부터 이제 밥을 할 수 있고, 네. 부엌은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저는 그래요? 네. 막띡 누르면 막빙 나오고 막 약간 아이언맨 같은 부엌에 아이언맨 같은 부엌.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뭘. 했는지. 뭘. 그래도 근데 1층은 그래도 뭐 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태긴 한데 2층은 예를 들면 옷장이 있는데 옷장 문이 없고 창문은 있는데 창문 틀이 없고 막 이래요. 지금. 아직 옷장문 안 다셨어요? 네. 아직 안 달았어요. 아. 그리고 뭐 우리 화장실이 방은 달려 있어요. 우리 방은 달려 있는데 애들 방이 안 달려 클로젯 있고 문을 아직 못 달았지. 그리고 뭐 화장실이 등도 다 돼 있는데 거울이 없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거울 뭐 2층 화장실 다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우리 화장실 네. 그래서 안 됐어요? 마스터. 거기는 샤워는 할 수 있어요. 거기 샤워하고. 궁금했는데. 샤워도 하고 화장실 다 가는데 이제 거울이 없어.
그 거울을 거기에 또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뭐 정하지도 못하고 뭐 이걸 하려면 저거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서 거울이 네. 없다고 막 저런 소리 하고 그러면 내가 그래가지고 속이 제가 뒤집어지지. 새로운 말을 만든 게 레노 끝에 이혼 이런 말. 그래도 두 분이 웃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마주보고. 네, 레노 끝에 이혼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로 seriously 그 집을 고치면서 더 이상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드릴 때 집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세요. 이 말이 현저히 줄었어요.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조금 더 내셔도 고쳐진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들어온 지 벌써 1, 2, 3, 4개월 됐잖아요. 네. 좀 많이 적응되고 집의 좋은 점들을 되게 많이 찾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집을 부시기 시작했을 때요. 집 이제 데모 시작했는데 딱 와가지고 집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집을 워낙에 많이 보여주니까 집에 가면은 그 기운 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이 되게 나한테 인사를 하는 느낌 딱 들었어요. 좀 점집을 다니더니 저런 얘기. 뭔 소리야? 아니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그동안 집을 뜯어보니까 뭐 도케 씨의 말에 의하면은 너무 그동안의 주인들이 이 집을 되게 약간 니글렉한 느낌, 그렇게 막 잘 돌봐주지 않은 홀대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날도 집을 이제 막 벽이 되게 부서져 있고 정말 뼈대밖에 안 되어 있던 집에 빛이 쫙 하나 들어오면서 느낌이 이 집이 되게 약간 홀가분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에 이 안에 막 이렇게 정말 심지어는 천장이 높아진 게 왜 높아졌냐면 바닥을 쌓고 싸서 바닥을 다 부시니까 높아진 거예요. 친구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집이 약간 되게 기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뭔가 이 사람들이 와서 집을 다시 이렇게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집한테 우리가 집 예쁘게 고치고 잘 꾸며가지고 너 잘 돌봐줄게. 너도 잘 부탁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집이 정말 이게 뭔가 되게 스피리추얼리 약간 교감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고쳐질 때마다 이렇게 쫙쫙 흡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뭐지? 한국 전통 미신에서도 제일 중요한 신이 집신이야? 성주신이라고 그러나? 집에. 그쵸? 네. 집에 거기에 있어. 저기 뭐야? 구들장이 있는데 계신데. 그래갖고 그 뭐 뒤쪽에 이렇게 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래요. 근데 약간 저희 집도 저희가 딱 보고 나서 원래님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집을 한번 다시 잘 보고, 그래서 원래님이 나한테 왠지 니자님이 여기서 살 것 같다고 처음 보러 간 날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목사님 딸이야. 근데 약간 무당 같은 지금 약간 그 뭐지? 그 인테리어에 풍수 결합하는 그 이상한 놈. 이상한 애들 있잖아. 아니 근데 리얼 이스테이트에 지금 토착 신앙을 결합해서 근데 그 이 말이 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오랫동안 맴돌았어요. 네. 그게 아니 근데 그게 토속 신앙과 리얼 에스테이트를 결합한다고 비웃으면 할 말은 없지만 나는 정말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게 되게 많이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집이랑 나랑 인연, 그러니까 지금은 또 산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가끔씩 나요. 그래서 나랑 인연이 진짜 이렇게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집을 다니면요. 내 보는 손님이 집이 사는 게 그려지는 집이 있고 아닌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영 아닌 집은 내가 안 보여주는데 굳이 보시겠다고 그러면 보여드리는데 근데 딱 다니면 그 집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가면서 밥 먹고 사는 게 딱 그려지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정말 느껴져요. 근데 저는 저희 갔을 때 아주- 그걸 느끼셨어요? 네, 진짜로. 아주 복잡계의 정보를
처리해서 나오는 결과로서 미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유를 따지자면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그게 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약간 뭐라고 그러나 무속적으로 점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아, 있지만 그 8월에 물 조심하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치. 왜 8월달에 물을가에 많이 가니까. 아니요. 근데 근데 그게 기운이라는 말이나 혹은 그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네. 그게 많이 하다 보면. 진짜로 그런 게 느껴지는 난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왜냐면은 저도 그냥 제가 그러니까 언니는 저를 잘 아시니까 나를 닮은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만약에 저한테 집을 찾아준다면 나를 닮은 집을 찾아줄 것 같아요. 비싼 집. 맞아요. 좋다. 비싼 집. 역시 자꾸. 우리 집 앞에 1.8밀리언 하나. 네네, 좋더라고요. 날 닮았다라고 한 6개. 커가지고 지붕도 크고 막. 야, 집뒤 테니스장 있고. 우리 막 그런 얘기했는데 거기 김장담구고 거기 테니스 코트에다가 고추 말리고 이런 거. 그 집 사가지고 저희 우리 동네 저기들 태양초 만들고 네오니아 태양초. 테니스장에다가 거기다가 단체로 만나서 다라이에다 김치 담그고. 그러려고 1.8짜리 집을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가 살아. 너무 그려진다.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수박 먹고 만져가지고 모기장 치고 자고 빨간 다라이에다가. 빨간 바람에다가. 그러다가 그 오대양 사건 그렇게 터지는 거야. 진행하다가. 맞아.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아니 몰라. 요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워낙에 그런 정말 그분 되게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하늘의 구멍. 하늘의 구멍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뭐야 이게? 그 하늘천에. 네. 하늘.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의 입장은 제 일하는 저의 입장으로는 작가님의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쌓여서 그게 감으로 어느 순간 이게 딱 느껴진다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종교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깨 씨는 이 집을 고치면서 뭐를 느껴졌어요? 빡침? 빡침도 많이 느끼죠. 이게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 그냥 실생활에서 내가 컨슈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랑은 굉장한 괴리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특히나 그건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다 감안을 하지만 이 집의 공사는 정말 그 괴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와이프가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클라이언트니까 내가 진짜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면은 내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설명을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정을 내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생각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굉장한 괴리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치.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면은 나는 밥 먹고 살기 힘들지. 그치. 근데 집을 많이 보러 다니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는 구별을 할 줄 알고 남에게 그거를 팔아야 되는 직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야. 네, 그러니까 만드는 얘기는 다르더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피 터지게 싸운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굉장히 그래도 그러니까 괜찮은 편이었어요. 이게 나는 그거를 깨달은 순간부터 서로의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내가 하는 거고, 집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하는 거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오는 바람에 그 생각보다 공사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그 원래 뭐 이사를 살던 집에서 나오는 계획은 12월 중순 12월 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공사 준비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를 거기에다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 이사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공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게 준비를 사실이에요. 할 수도 없죠, 사실. 네. 그게 바로 그거니까. 그리고 그치 집 나와서 지내면서 해야 되니까 네. 또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맞아요. 많으셨겠어요. 맞아요. 스트레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처음에 좀 초반에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도끼 씨가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저는 굉장히 건축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거기에 대한 컨셉을 그래도 나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리얼터 부동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눈이 많이 맞춰졌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집을 고치자고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가 들어와서 아예 영원히 살자가 아니고 이 집을 고쳐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손익분기점 그리고 이 집을 어느 정도의 돈을 팔 수 있다는 나는 숫자가 있는데 도깨 씨를 갈아 넣으면서 그걸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됐어 진짜 수치적으로 따지면. 뽕을 뽑아야겠네요. 네. 아니야 수치적으로는 아직도 손익분기점은 안 넘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도깨 씨가 남겨야 되는 폭이 아주 얇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얇아졌고 얇아졌죠. 일단 남편의 살이 빠질 정도로 막 갈아 넣으면서 막 그리고 자기 테이스트도 막 넣고 막 이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많이 바뀌었죠. 대중적인 방향이 아니라 도끼님 그렇죠.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 터치가 더 많이 있을 것 터치가 같아요. 터치 집에 많이 예. 돼 있죠. 손이 안 간 구석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팔어? 근데 나는 누가 그 손익분기점을 한참 넘어가는 넘버를 준다고 그러면 난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셀러들을 보면 나는 그럴 수 있어.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바이어가 이 집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면 안 상관없어. 팔아. 약간 이런 사람들 있고. anyway, 없어. 좀 집을 고치면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굴리는 그 프로젝트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다음 프로젝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원래 항상 매번 10kg씩 빠지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공사가 몇 번 한번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번? 나도 다이어트 할 때 이걸 끝내야 될 것 같아. 공사 다이어트. 공사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절대로 전부 다 나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도 써가지고 데모도 하고 전기나 플러밍하고 메케니컬 이런 거 당연히 사람 써야지. 모든 거를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한 사람들을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얕봤던 게 이 마무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너무 얕봤던 거야 내가. 마무리 이거를. 그러니까는 전기하고 플러밍하고 메케니컬하고 카펜트리 이거 그냥 쉬드락 치고 뭐 이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뭐 파이어 플래시도 그렇고 뭐 여기 막 뭐 이런 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와이프랑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아웃소스를 주는 순간 가격이 10배가 뛰어. 20배가 되고. 근데 저게 가격이 얼마가 든지 나는 뻔히 아는데. 그리고 저런 거 하는 사람들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예, 청취자 분들 중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네, 계신 네. 분도 있고 그쵸. 미국에서 집을 사보신 분, 고쳐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의 가정집은 홈디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홈디포에서 파는 재료와 네. 그 재료를 핸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걔네 파는 것도 특별한 기계 장치 없이 사람이 어떻게든 힘 좋은 사람이든 뭐 몇 명을 해서 할 수 있는 재료들만 팔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무를 기반으로 한 재료들이나 이런 것만 팔지,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재료 많이 안 쓰고 더 기계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재료를 거구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니, 미국도 가정 외에 그 커머셜에서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유독 이 싱글 하우스만 홈디포에서 파는 재료를 기준으로 이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도케님이 평소에 작업하시는 거랑 여기서 내가 이걸 뭔가 뚝딱 해서 해야 되는 거랑 괴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청취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나중에 저희 곧 이거 가능합니까? 난 모르겠네. 네. 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 보여드릴게요. 네. 부분. 전부 다는 아직 안 되고 부분. 네. 아 그리고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만 그 와중에 호텔 생활하면서 큰 아이가 대학 원서를 써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 6월에 졸업하고 8월에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시간 약간 빨라요. 진짜 저 가끔 위인전 이런 거 보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 보면 1951년도에 대학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네. 아니, 1950년에 6.25 일어나지 않았나? 맞아요. 막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그런 것처럼 막 부산 살았나 보지. 그런가? 전쟁통에.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할 수 아니, 만약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시니어 이제 대학 어플라이하고 합격 소식 받고 우리 애가 고3인데 호텔에서 생활한다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사실 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우리 큰 아이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평하거나 별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기특하네요. 고맙고 호텔 체질 아니야? 호텔에서 주는 아침 조식 먹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네. 그리고 이번 올해 입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딱 원하는 그 대학 그 칼리지 투어 갔을 때 마음에 든다고 했던 데에서 합격해가지고서는 네, 이제 가게 됐어요. 멋있어라. 네, 뭐 그게 아주 한국에 유명하거나 그런 아이비 리그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전공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고 위대한 선배님도 계세요. 황우석 박사님이랑. 야, 나는 거기서 황 박사가 나올 줄 몰랐네. 나는 거기서 그 페니슐린 만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올 줄 알았지 나는. 아니요, 황우석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거기 그 유니버설 피츠버그에서 거기 실험실이 있었지.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던. 네. 그쪽 메디컬 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황우석 박사님의 후배가 됐군요. 연구의 또 한 줄기를 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황 박사가 나올 거랑은 진짜 그분 뭐 하시고 사시나? 모르죠. 글쎄요. 그 이후로. 그거 몰라. 네.
대학생이 됐네요, 벌써 이제. 네. 야,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그리고 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대략 등록금 네. 궁금하죠? 네. 얼마일까요? 글쎄, 저도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서. 한 4만? 6만? 아니요. 우리 큰애가 가는 학교는 그래도 펜실베니아의 주립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도 좀 비싼 주립인데 우리는 뉴저지 사니까 아웃 오브 스테이트잖아요. 네. 근데 페더럴에서 나오는 돈이 신청하면 대략 5,500불 정도 론 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하고 장학금 조금 받고 그래서 학비하고 먹고 자고 기숙사까지 기숙사, 해서 네. 1년에 38,000불 정도예요. 네. 1년에요? 네. 그러면 저렴한 건가요? 요즘 뉴저지 아니면 그게 주립대가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저지에 사니까 네, 네. 주립대에 가면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뉴저지요? 뉴저지 뉴저지 주립대 가는 거랑 러컬스가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대략 3만 아니요. 그러니까 그 5,500불 그 론 받는 거 빼면은 대략 한 3만 3천? 그러니까 33,000. 그 정도. 코스 선배님 있잖아요. 누구요? 차인표. 그죠. 다 나와. 그게 사실은 나는 브라이언 나올 줄 알았어. 브라이언도 워커스 로커스 나왔어? 나왔어요. 브라이언이 누구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플라이 투 더 아, 스카이. 그래요? 거기에 브라이언. 뉴저지 뉴저지 출신이에요? 출신이에요. 몰랐어. 손기정 선생님 양정중학교 선배. 다 해. 강남길 있어. 강남길. 브라이언이 뉴저지 출신인지 몰랐어요. 뉴저지 출신. 왠지 서부일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어. 그런 느낌이다 네. 진짜. 아니 보면 몸 좋은 애들은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 서부일 서부일 거라고. 거라고. 아니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데 아빠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에이드 같은 거,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거 전혀 못 받는 친구인데 동부에 있는 이제 사립학교에 합격했거든요. 그 친구는 돈을 내야 되는 게 학비랑 룸앤볼드가 그 하수가 아니고 기숙사 10만 이것까지 해서 83,000원. 와,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사립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뉴욕대가 이번에 87,000인가 아. 그렇다고 하던데. NYU? 네, NYU. 다 합쳐서 기숙사까지. 네. 네. NYU는 원래 유명. 그러니까 네. 거의 1억이라는 그치, 말이죠. 우리나라로는. 연봉 네. 하나를 그냥 갈아 넣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미국 대학에 정말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정말. 1년에. 한 4년 통 아니고 1년에. 네. 정말 이런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럴 거면은 그냥 연세대학교나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서울은 얼마지? 등록금이? 요즘 얼마인지 저도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1,000만 원 넘지 않나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때는 우리한테 몇백만 묻지 원이었던 몇백만 것 같은데? 원이었죠. 몇백이었죠. 우리 때. 네. 아, 너무 많다. 근데 우리 그런 때 서울대 50만 원 내고 막 이랬어. 그치. 그때는 그랬지. 그거에 왜 비하면은 서울대 안 갔어. 나 돈 쓰려고.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아, 너무 비싸다. 제가 첫째 아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얘가 차라리 이 돈으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뭐 2년 정도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막 세계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 아니 차라리 그 돈을 줘가지고 아이를 여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내 스스로 아니 네가 뭔데 아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그렇게 속단해서 빼앗을 생각을 하는 거지. 나 스스로도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 등록금을 딱 보고서 여러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등록금을 안 냈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안 들었겠지. 안 들었겠죠. 전액 장학금 이런 거 받았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인컴이 아예 낮으면은 그게 그쵸. 가능할 텐데
이게 월급- 중산층이 제일 월급쟁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억울해. 미국은 진짜 중산층? 그러니까 애매하게 버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거 같아요. 그쵸. 맞아요. 낼 거 다 없고. 내고 혜택 없고. 맞아요. 저희는 뭐 지난 6개월 동안 제일 큰 두 가지 일이 그렇게였던 것 같아요. 집 공사하고 애 대학 가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일 있으신 분. 저요? 엘리님. 아, 저는. 왜냐면 2부 따로 빼갖고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래 그럼. 이 엄청 큰 건데. 그래, 맞아. 뉴욕은 원래 덕해.